네, 안녕하세요. 그린하우스입니다. 창호공사,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 등등 이러한 품목들을 이렇게 살면서 여러 번 이렇게 접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 궁금증도 많으실 테고 또 이제 인터넷에서 정보도 많이 이렇게 찾아보시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린하우스에서 여러 건의 그 창호 공사를 진행해 오면서 고객분들에게 많이 그 받아온 질문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질의응답식으로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질문으로서는 인테리어 확장 공사 함께 진행 가능한가요? 이 내용입니다. 이제 거실이라든지 방을 확장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확장 공사도 같이 진행할 수 있는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 확장 공사는 단품으로 이렇게 끝나는 공사라기보다 여러 품목의 공사를 동시에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보일러 관이라든지 바닥의 어떤 높이, 천정의 마감, 또 몰딩, 조명 등 인테리어 요소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포함되고 있고 이제 그런 공사들을 이렇게 진행하는 업체마다 금액이라든지 시공 퀄리티가 다 달라서 이 개개인의 어떤 만족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이제 하루나 이틀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므로 여러 협력업체 중 마음에 드는 업체를 이렇게 선정해서 이렇게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드리는 어떤 구조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그린하우스는 자체 이렇게 제작 공장을 운영하다 보니 지역 내에서 인테리어 업체나 제품을 납품받아 가시는 거래처 사장님들이 많이 계시고 이게 업체마다 장단점 부분을 일반 소비자분들보다는 조금 더 잘 알기 때문에 개개인의 어떤 상황에 맞게 이렇게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끔 알선해 드리는 식으로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거실 분합창을 폴딩 도어로 시공하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상가나 이제 상업용 시설에서 많이 사용되던 폴딩 도어가 최근에는 가정집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죠. 저희 그린하우스에도 앞베란다로 출입하는 거실 분합창을 폴딩 도어로 시공할 수 있다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폴딩 도어 또한 우리 그린하우스에서 제작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공은 가능합니다만 우선으로 이제 폴딩 도어의 장단점과 우리 집에 어떻게 적용 가능한지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폴딩 도어는 이렇게 접히는 방식으로 구동되기 때문에 창을 이렇게 열었을 때 개방감과 함께 거실을 넓게 이렇게 쓸 수 있고 인테리어 효과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은 이 폴딩 도어는 구조적으로 여러 개의 어떤 문이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구동이 되기 때문에 하부 내일에 이렇게 오염물이 쌓이지 않게 유지 관리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까다로울 수도 있고 이 PVC 미세기 창과 비교해서 단열 성능이 떨어지는 단점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일반적인 어떤 폴딩 도어의 단열 성능이 이 그린 리모델링 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기준을 충족하는 단열 이렇게 폴딩 도어나 PVC 소재의 폴딩 도어를 이렇게 사용했을 때는 한 틀 기준으로 많게는 한 200만 원 정도의 어떤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도 할 만큼 비싼 편에 속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고려할 부분은 창호 공사만 진행하시는 분 중 구축 아파트의 경우 220mm 정도의 기존 창틀 철거 자리에다가 60 내지 80mm 정도의 얇은 이렇게 네일의 어떤 폴딩 도어가 이렇게 설치됐을 때 마감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장단점을 설명해 드리고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계약 이후에 일단 시공 일정입니다. 계약 이후 공사는 언제쯤 가능하고 공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질문이 많은데요. 봄, 가을에는 계약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공사가 다소 이렇게 지연되는 경향이 있기도 하고 시기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계약일로부터 한 2주일 이내에 공사 날짜가 이렇게 지정되는 편이고 그린 리모델링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국토부 창조선택기관에 서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넉넉히 이제 2주 정도의 추가 이렇게 기간이 있다고 안내를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창호공사나 시공팀이 각 현장마다 특이사항을 이렇게 확인하고 실측을 해서 그에 맞게 이렇게 창호를 제작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시공 날짜가 있다면 넉넉히 한 2주 전에 계약을 진행해 주시는 게 좋겠죠. 공사는 살고 있는 집 기준으로 아침부터 진행해서 당일에 이렇게 끝나는 원데이 시공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 시에 짐 정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리 안내를 드리게 되죠. 간략하게는 가전이나 가구 등 시공 시 이동이 필요한 무거운 살림살이 등은 시공팀이 이렇게 이동시켜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이때 이제 이동을 위한 주변에 잘 자란 살림들을 정리하는 방법을 미리 안내하고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공사 후 그러면 AS 기간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이 내용인데요. AS 경우 2년부터 많게는 20년까지 이렇게 업체마다 다양하게 이제 그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그린하우스 경우에는 10년 하자 보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10년 이내에 발생하는 AS 소요 중 품목에 따라 보증 기간의 어떤 차이가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공사를 해오다 보니까 이 AS 보증 기간에 어떤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 정확한 제작과 시공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 AS 신청을 받을 일이 거의 없기도 하고 또 이제 간혹 보증 기간이 지나서
어떤 그 세대에 발생하는 AS 또한 저희가 예민하지 않고 서비스 개념으로 진행해 드리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소한 문제 정도가 발생하는 편이기도 하죠. 물론 이제 사용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물건을 나르다가 유리를 깼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최소한의 이제 교체에 들어가는 자재비, 출장비 정도만 이렇게 받고 교체를 해 드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대응을 해 드리고 있고, 노후로 인한 어떤 외벽의 크랙으로 발생한 누수라든지 뭐 윗집 배관이나 방수층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외부적인 요인을 제외하고 그린하우스에서 공사한 어떤 그 잘못된 부분은 다 책임을 져주자는 어떤 마인드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AS 부분은 걱정을 이렇게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질문입니다만은 공사 후 마감이 이게 맞나요? 이 내용입니다.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사 이후에 이제 오해가 있어서 문의해 주신 내용인데요. 먼저 이제 창호 주변 어떤 실리콘 마감이 너무 넓어요, 수평이 맞지 않네요 라고 이렇게 문의하신 경우인데요. 기존 창호를 철거하고 새 창호가 설치될 공간을 개구부라고 하는데요. 이 개구부가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수직부가 이렇게 틀어져 있고 또 수평 부분은 좌측은 이렇게 올라오고 우측은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맞지 않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런 개구부에 설치되는 새 창틀은 이런 레이저 수평 수축기라든지 이런 걸로, 그 다음에 일반 수평대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창틀을 정확하게 시공해서 창짝이 제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이제 그런데 창틀은 수직 수평이 맞고 개구부는 틀어져 있다 보면 설치된 창틀 측면이 하부는 좁고 상부는 넓어진다든지, 또 그리고 창틀 하부의 어떤 왼쪽은 좁고 또 오른쪽은 넓어 보인다든지 시야적으로 이제 그렇게 보일 수는 있으나 정확하게 시공이 된 상황이고, 같은 이유로 이런 수직 수평을 잡기 위해서 골조와 창틀 공간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이렇게 확보해서 우레탄 폼을 충전 후 이렇게 실리콘 마감을 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이렇게 틀어져 보일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시공된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넓게 이렇게 마감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또한 그 내부 창호 주변의 마감재인 몰딩에도 같은 현상이 발생될 수 있겠죠. 이 사진에서처럼 내부 벽의 어떤 수직 수평이 정확히 이렇게 맞지 않아서 벌어진 공간들은 추후에 도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도배로 마감을 하고, 계획이 이제 없으신 분들은 실리콘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서 시야적으로 덜 이렇게 틀어져 보이게 이제 마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창호 주변의 골조 크랙인데요. 교체 전 창호 주변 골조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사진처럼 이렇게 크랙이 가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 틈새로 빗물이 스며들면서 골조를 약하게 만들지요. 이렇게 이제 약해진 골조면이 노후 창들을 이렇게 철거 시에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누수 방지를 위해서 프라이머 작업과 실리콘 작업이 이렇게 보강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간혹 이제 고객분들이 미관상과 좋지 않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난감한 상황이 이렇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누수 현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필수로 들어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제 고객분들이 오해하지 않게 계약 전에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넓게 처리된 프라이머나 실리콘 등은 추후에 외부는 아파트 도색 작업이 있을 때 페인트 처리로 하고, 그 다음에 내부는 탄성 코팅이나 페인트 공사 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될 수가 있으니까요. 보이는 것 때문에 이렇게 기능을 놓치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되겠죠.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서 우리 집은 몇 평인데 교체 비용은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본 내용입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창호 공사 비용은 평수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죠. 같은 평수여도 A 아파트는 창호 틀새가 9틀, B 아파트는 뭐 많게는 12틀까지 이렇게 창틀 수에 일단 차이가 존재합니다. 또한 같은 틀수임에도 창의 어떤 크기가 각각 이렇게 아파트마다 다 다르므로 견적은 평수가 아닌 창호의 틀수와 유리의 크기, 이렇게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죠. 우리 이제 그린하우스 같은 경우 우리 지역의 어떤 대부분의 아파트는 시공 이력이 있기 때문에 실공사 창호 사이즈가 있어가지고 대략적인 어떤 금액 안내 후에는 꼭 방문 실측과 상담을 해드리는데요.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임에도 각 세대의 어떤 특이 사항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교체 비용은 우리 그린하우스가 아니더라도 견적을 받고 싶은 업체에 문의 주셔서 꼭 실측을 받고 특이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이렇게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 창호 교체에 관련해서 생활정보 우편 같은 걸 많이 이렇게 받아보실 텐데요. 일부 업체에서 부가세 별도라든지 저렴한 비용으로 보이게 소비자들을 현혹한다고 해야 할까요? 뭐 이런 상황이 많아지다 보니까 반대로 소비자가 먼저 현금으로 그럼 부가세 없이 공사하고 싶은데요 라고 이렇게 먼저 묻는 일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이해가 편하시도록 영상으로 자세하게 한번 다뤄드릴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추후에 우리 집을 어떻게 매매하게 됐을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창호공사 비용을 필요 경비 내용으로 잡아서 더 큰 세금 감면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당장 그 10%의 어떤 금액을 아끼고자 현금 영수증이나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은 소비자분들도 꼭 현명하게 이렇게 판단하셨으면 합니다. 세금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내면서 나중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이제 그린하우스에서 창호 개최를 준비하거나 진행하면서 많이 받게 되는 질문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어렵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든지 언제든지 이렇게 댓글에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